먹어버리는 먹방! 시험 특강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나의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들, 쌤과 함께 정말 빠르지만 확실하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만 골라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시간에 정리할 내용은요. 내가 사는 세계라고 해서 내가 사는 우리 지역, 그 다음에 우리 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도에 대해서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바로 뭐냐면 지도라는 것은 수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읽어야지 그냥 보고 넘어가선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목이 이거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올까요? 지도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지도라는 것은 지표면의 다양한 지리적 현상을 약속된, 사람들 간에 약속된 거야. 약속된 기호를 사용해서 일정한 비율로 줄여서 어디에? 평면상에 나타낸 것을 우리는 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정한 비율로 줄인다라는 것은 뭐를 말한다? 축척이다라는 거고, 자, 지구는 3D잖아. 3차원인데 2차원의 평면에 나타내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지도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도를 읽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지도는 축척, 방위, 기호를 사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축척, 방위, 기호이다라는 거죠. 자, 축척이라는 것은 실제 거리를 일정한 비율로 줄여서 지도상에 나타낸 걸 말해요. 자, 있는 그대로의 땅을 그대로 평면 위에 나타낼 순 없잖아. 그래서 줄여서 나타내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방위라는 게 있습니다. 방위는 쉽게 말해서 동서남북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만약에 방위표가 없잖아? 어디가? 지도의 위쪽이 북쪽이 됩니다. 방위표가 없다면 지도의 위쪽은 북쪽으로 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자, 기호라는 것은 지표면의 여러 가지 현상을 지도에 간단하게 표현한 거야. 왜냐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많은 내용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기호라는 걸 통해서 간단하지만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호를 넣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뭘까요? 방위를 나타내는 방위표가 되겠습니다. 지도에 이게 있게 되면 북남, 동서라고 해서 얘들아 방위를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게 없어! 그러면 지도의 위쪽이 북쪽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도의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공장, 철도, 그 다음에 절, 논밭, 과수원, 시청과 우체국 등을 나타내죠. 자, 그러면 한번 지도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어느 정도의 비율로 줄였을까? 축척을 봐야 돼요. 자, 축척을 보기 위해서는 여기에 축척 막대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축척 막대자를 보았더니 지금 한 칸이 0에서 500m이다 라고 되어 있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상에서 한 칸은 무조건이야. 자가 없어도 돼. 무조건 학교 시험지에 지도가 나왔는데 축척 막대자가 나오고 이렇게 한 칸이 나왔어. 무조건이야. 무조건 요거는 지도상의 1cm가 돼요. 안 재봐도 지도상의 1cm야. 자, 그러면은 실제 500m에 있는 내용을 지도상의 1cm 안에 줄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도상의 1cm는 실제 500m에 있는 내용을 줄였다. 그러면은 1cm는 5만 cm가 되겠죠. 그러면 같은 단위는 우리가 생략을 해주면 1대 5만의 축척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1대 5만의 축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자, A에서 그 다음에 여기까지 B까지의 실제 거리는 얼마일까? 라고 한다면 자가 없어. 없어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왜? 어림짐작으로 여기 1cm잖아. 그럼 어림짐작으로 한 칸, 두 칸, 한 칸이 500m야? 두 칸이면 1000m? 1000m면은 1km네.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하천 주변 500m 안쪽에 학교가 있다. 그러면 500m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500m. 500m 넘어서 학교가 있네?
이렇게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게 축척이고요. 그 다음에 방입니다. 사방이표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체국의 북쪽에 학교가 있어요. 맞죠? 자, 광산의 어느 쪽에? 서쪽에 절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이 방위표가 없다면 지도의 어느 쪽이? 위쪽이 무조건 북쪽이에요. 북남동서, 북남동서가 되죠. 됐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외에 기호를 통해서 학교, 우체국, 교회, 과수원, 논 표시되어 있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고선과 색깔을 통해서 높낮이도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보를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지도의 종류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축척에 따라서 줄인 정도에 따라서 크게 줄였으면 대축척 지도, 작게 줄였으면 소축척 지도라고 해요. 자, 대축척 지도라는 것은 좁은 지역을 상세히, 자세히 표현하고요. 자, 소축척 지도라는 것은 자, 넓은 지역을 간략히 표현하는 특징이 있답니다. 볼게요. 자, 둘 다 똑같은 크기의 종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자, A는, 자, 여기를 A라고 할게요. 이 A 지도는 분당구만 표시가 됐고, B 지도는, 자, 우리나라, 전 세계가 표시가 됐어요. 그러면 어떤 게 대축척일까요? 대축척은 좁은 지역을 자세히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건물의 위치나 길 찾기 같은 게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얘들아, B 지도는요? 아하. 자, 우리나라의 위치, 뭐 또는 영국의 위치 같은 위치를 파악하기 좋은 넓은 지역을 간략히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A가 대축척이 되고 B가 소축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크기의 종이에 좁은 지역을 표시했고 넓은 지역을 표시했어요. 그러면 대축척 지도의 대표적인 거는 학교 안내도, 공원 안내도, 뭐 지하철 안내도, 역 주변 안내도 이런 게 있고요. 자, 소축척 지도의 대표적인 것은 자, 뭐 우리나라 전도, 세계 전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뭐냐면 소, 간, 대, 자로 외우면 돼요. 어떻게 외운다? 소, 간, 대, 자. 자, 소축척 지도는 간단히, 대축척 지도는 자세히라는 거죠. 자, 소간은 대자로 먹는 게 제일 맛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 소간, 대자로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또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일반도와 주제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도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종합적으로 나타냈고요. 주제도는요, 종합적으로 나타내지 않아 특정한 내용만 뽑아서 나타냈습니다. 특정한 내용만 뽑아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일반도의 대표적인 건 지형도, 세계전도, 우리나라 전도가 있고요. 주제도의 대표적인 건 기후만 표현한 기후도, 인구분포도만 표현한 인구분포도, 뭐 지하철 노선도, 통계 지도 같은 게 있는데 시험에 뭐가 잘 나오냐면 주제도를 주고 주제도에서 정보를 뽑는 게 나와요. 왜? 제목이 지도 속 정보 읽기잖아. 주제도에서도 정보를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미국의 도시별 프로 스포츠 팀의 수를 통계 지도로 나타낸 거야. 자, 그러면은 원의 크기가 바로 팀을 표시하는데, 자, 여기서 프로 스포츠 팀이 5팀 이상인 도시를 고르면 어딥니까? 자,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됐나요? 자, 원의 크기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원이 크면 많은 거고, 원이 작으면 적은 거고, 그 원이 있는 곳의 위치에 지역이 어딘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잘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지도를 뭐라 부릅니까? 유선도라고 불러요. 이런 지도를 뭐라 부른다? 유선도. 유선도라고 하죠. 자, 유선도는 화살표의 방향을 통해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알 수가 있고, 화살표의 두께를 통해서 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인구 이동 같은 거. 자, 화살표가 두껍고 방향을 통해서 여기서 여기로는 많이 이동했고 여기서 여기로는 적게 이동했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석유의 수출 같은 것도 우리가 이런 유선도로, 자원의 수출 같은 것도 유선도로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답니다. 됐나요? 그래서 유선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치에 따른 인간 생활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위치 표현 방법이 있어. 위치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위치라고 하죠. 그쵸? 자, 그랬을 때, 자, 좁은 공간을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좁은 공간. 자, 주소입니다. 우리나라는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 도로명 주소에서 주소, 그 다음에 지형지물이라는 것은 하천이나 해안 같은 걸 통해 표현을 하는 거야. 자, 뭐 동해안 옆에 있는 태백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랜드마크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 랜드마크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랜드마크라는 것은 뭐를 말한다? 자, 그 지역의 대표적인 상징물이 될 수 있는 건축물 같은 게 랜드마크야. 자, 누구나 알 수 있는 게 랜드마크야. 누구나 한번 딱 들으면 알아야 돼. 예를 들어 뭐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같은 거, 파리의 에펠탑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위치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거는 공간이 좁아. 자, 그런데 넓은 공간입니다. 한 국가 정도의 위치는 어떻게 표현할까? 하나는 대륙과 해양으로, 하나는 위도와 경도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전 세계의 대륙과 해양은 5대양, 6대륙으로 나누죠. 그쵸? 자, 근데 대륙과 해양으로 위치를 표현하는 것은, 자, 대략적으로 위치를 표현한다라는 거야. 어떻게 표현한다? 대략적으로. 자, 근데 또 하나 표현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위도와 경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도와 경도는 좌표를 주는 거야. 그래서 정확히 위치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위도라는 것은 적도를 기준으로 한 무슨 선? 가로선. 경도라는 것은 자, 본초 좌우선, 영국을 통과하죠?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한 세로선. 자, 그래서 가로선과 세로선이 만나는 여기 좌표. 경도 얼마, 위도 얼마 딱 주면 딱 집을 수가 있어. 딱 집을 수가 있으니까는 정확한 위치 표현이 되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5대양 6대륙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대륙이 아시아 대륙이죠. 자,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가 있고요. 대륙으로는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북극해, 남극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위치를 표현할게.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있고 태평양을 접하고 있다. 대륙과 해양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경도, 위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얘들아 대륙과 해양으로 표현한 거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이고 태평양을 접하고 있어? 이 정도겠네. 대략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 좌표로 표현을 하게 되면요. 자, 우리나라는 자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영도가 적도야 얘들아.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북반구에 위치해요. 그래서 북위 33도에서 43도 사이. 그 다음에 자 본초 좌우선인 이 0을 기준으로 해서 자 동경 124에서 동경 132도 사이.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찝어주죠. 정확하게 찝어준단 말이야. 됐나요?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위치를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경도와 위도라는 거에 따라 사람들의 삶이 좀 달라져. 그래서 경도라는 것은 세로선. 자, 세로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경도는 시간을 결정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자, 지구는 하루 24시간 동안 360도를 뭐한다? 스스로 돈다. 자전을 해요. 따라서 지역마다 뭐가 생긴다? 시차가 생기게 됩니다. 시차가 생겨요. 그러면 하루 24시간 동안 360도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1시간에 15도의 시차가 생기는 거죠. 됐나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들아, 이 우리가 시차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시간과 다른 나라의 시간이 다를 수가 있어. 그러면 그 다른 걸 알아야지 우리의 삶이 좀 더 편해지겠죠. 왜? 요즘엔 세계화 시대니까. 그래서 시차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나라들마다 통일된 시간 체계 안에 들어가 있어. 그게 바로 표준시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 표준시를 위해서는 표준 경선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표준경선은 표준시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경선이고요. 표준시는 통일된 표준시각을 말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표준시를 구할 때는 자, 본초 좌우선을 중심에 두고서는 동경과 서경의 위치를 표현해서 구하기로 우리는 약속한 거야. 약속한 거야.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는 자, 표준시 얘들아 시간은 나라마다 맘대로 정할 수 있는데 그러면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하나의 통일된 시간 체계로 들어간 게 표준시란 말이야. 그럼 이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무조건이야. 무조건 어디를? 본초 좌우선이 지나는 영국, 영도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서경과 동경을 따져줘.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자,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은 해가 먼저 뜬 거니까는 시간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시간을 더해주고 서쪽은 해가 늦게 뜬 거니까는 시간이 늦어지니까는 자, 빼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모스크바가 여기에 있어. 자, 영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쪽에 있기 때문에 시간을 더해줘. 되나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몇 월 며칠 몇 시인데 모스크바는 몇 시냐라고 한다면 이거 무시해야 돼. 그냥 이 화살표를 그려서 하지만 우리가 무조건 영국의 동쪽에 있다가 무조건 더해주는 게 아니라 기준선에서 무조건 서쪽으로 가면 기준에서 무조건 서쪽으로 가면 시간을 빼줘야 돼요. 기준에서 무조건 서쪽으로 가면 시간을 빼줘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돼요. 무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또. 자, 그러면은 여기가 LA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LA 시각은 서쪽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빼줘. LA에서 우리나라는 무조건 더해주죠. 기준에서 동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자, 무조건 표준시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놓고 영국을 가운데다 둔 다음에 자, 동경, 서경을 따지고 각 나라의 경도를 표시한 다음에 구해주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미국, 캐나다,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는 동서로 긴 나라예요. 표준시 여러 개 사용합니다. 근데 중국 보도록 할게요. 정치, 경제적 이유로 수도 베이징을 기준으로 한 표준시 하나만 사용하고요. 이게 어떻게 된다? 서술형 문제의 답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자, 서경 180도하고 동경 180도가 어떻게 돼? 지구는 둥그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만날 거 아니야. 그게 태평양 한가운데입니다. 다른 말로 본초 좌우선의 뭡니까, 여러분? 정반대가 되겠죠. 그쵸? 자, 그걸 바로 우리는 날짜 변경선이다라고 해요. 왜냐면, 자, 본초 좌우선의 정반대야. 그럼 내가 볼 때 이렇게 날짜 변경선을 그렸어. 여기가 태평양 한가운데죠. 그럼 우리나라 여기에 있고, 영국 여기에 있어요. 영국이래. 자, LA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됐나요? 자, 우리나라 여기에 있고, LA 여기에 있어. 그럼 무조건이야. 날짜 변경선.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 되잖아. 그냥 지도상에서 보면. 그러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면 하루 더 해주는 거야. 여기가 22일이면 여기 23일이야. 우리나라에서. 자,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면은 23일이면 22일이야. 하루 빼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날짜 변경선이다라는 거. 그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본초 좌우선이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동경과 서경을 따져줘서 각 나라마다 경도가 있고 각 나라마다 표준 경선, 그 표준 경선에 따라 표준 시가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나라의 시차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됐나요? 그 다음에 날짜 변경선이 있습니다. 자, 그럼 날짜 변경선을 기준으로 해서 동해에서 서로 가면 하루 더해주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게 되면 하루 빼주는 거야. 날짜 변경선이야.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래요. 선생님, 서울에서 로스앤젤레스의 시차를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더 가까우니까? 아니죠. 그건 얘들아, 우리가 약속한 방법이 아니잖아. 무조건 약속한 방법으로 구해줘야 돼요. 어떻게 한다? 화살표를 그리고 가운데 영국을 두고서는 여기가 자, 이쪽이 얘들아, 자, 동경, 이쪽이 서경이야. 그래서 LA는 서경 120도야.
자, 우리나라는 자, 동경 135도의 표준시를 가져. 그래서 구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LA까지는 17시간의 시차가 발생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시차 얼마 발생 안 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화살표를 그리고 해줘야 되고, 자, 기준에서 어느 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면 시간 빼주고, 기준에서 동쪽으로 가면 시간을 더해줘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요즘에는 경도가 얼마인지 알려주지 않고 이 지도를 줘. 그럼 이 지도 어떻게 봐야 돼요? 자, 너희들 여기가 중국이야. 색깔이 하나죠. 그럼 요 색깔을 밑에서 찾는 거야. 여기 있잖아. 그럼 플러스 8입니다. 뭐를 의미할까요? 본초 좌우선보다 8시간 시간이 빠르다. 그러면 우리나라 어디 있습니까? 요 주황색이야. 여기 있네. 우리나라 9시야. 본초 좌우선보다 9시간 빠르다.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중국의 시차는 1시간이다. 이해 가시죠? 중국이 우리보다 1시간 시간이 느리다. 자,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시간을 구할 때는 빼줘야 구해야 되고, 중국에서 우리나라 시간을 구할 때는 우리나라가 좀 더 동쪽에 있으니까 더해줘야 되겠죠.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볼게요. 자, 리오데자네이루는 여러분 요 초록색이에요. 요 차죠? 요 색이네. 자, 뭐에서? 본초 좌우선보다 어떻다? 3시간 느리다. 그래서 영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3시간 빼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간 거는 시간이 흐른 거기 때문에 플러스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도에 따른 인간 생활 어디에 우리가 영향을 미칠까요? 자, 우리가 뭐 해외 여행할 때 시차 적응, 국제회의 및 행사 때 시차를 따져줘야 되고 산업 연계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산업 연계가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가 오후 7시일 때 인도 벵갈루루는 오전 8시 30분이야. 둘 다 영어권이야. 그럼 얘네가 출근할 때 퇴근한 얘네한테 인터넷을 통해서 업무를 받아. 그러면 이제 업무를 보고 얘네가 퇴근할 때 인터넷을 통해 인도로 보내. 그럼 얘네가 받아서 하루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업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업무보다 쉬고 업무보다 쉬면 연구기간이 길 거야. 근데 하루 종일 연구하게 되면 연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산업 연계에서 굉장히 좋은 쪽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위도에 따른 기온 차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위도에 따른 기온 차이야.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인은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위도에 따라 일사량의 차이가 생겨요. 자, 짜잔 보도록 할게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저위도는 수직으로 햇빛을 받아 덥고 중위도는 적당하고 고위도는 완전히 비스듬히 받기 때문에 열이 분산되죠. 됐나요? 그래서 자,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자, 열대기후는 뭐에 속합니까? 적도 부근이죠. 적도 부근이면 저위도야. 저위도에 속하고 자, 온대기후는요, 여러분들. 온대기후는 자, 중위도에 속하며 냉대도 중위도고요. 한대기후는 극지방인 바로 뭡니까, 여러분? 고위도에 속해요. 그래서 이렇게 햇빛 받는 양이 다르면 기후가 달라집니다. 기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의식주, 생활양식, 산업활동 등에 그러니까는 벼농사를 지을지 밀농사를 지을지 결정이 되는 거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또는 뭐 유목을 해야 될지 이런 게 결정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고위도는 자, 북극해 주변, 극지방 주변, 극지방 주변. 자, 중위도는 온대와 냉대 우리나라 주변. 저위도는 적도 주변, 적도 주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위도에 따른 계절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겁니다. 계절이 왜 생기냐면 지구가 그냥 공존하는 게 아니야. 태양 주위를 그냥 공존하는 게 아니라 23.5도 기울어진 채로 공존하기 때문이에요. 자, 얘들아 여기서 알아둬야 돼요. 가전은 시차를 가져와요. 공존은 계절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용어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구가 23.5도 기울어진 채로 태양을 공존하기 때문에 남반구와 북반구는 자, 계절이 서로 반대로 나타나고 특히 중위도 때가 뚜렷하게 계절 반대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존하는데 중요한 거는
수직으로 공전하는 게 아니라 23.5도 기울어진 채로 공전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북반구가 여름일 때 남반구는 겨울이고 그러면 북반구는 어떻게 됩니까? 북반구의 극지방은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는 무슨 현상? 자, 백야 현상이 나타나고 남반구의 극지방은 하루 종일 해가 뜨지 않는 극야 현상이 나타나죠. 자, 그러면 이제 얘들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자, 어떻게 돼요? 자, 북반구는 겨울이고 남반구는 여름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극지방이 극야고 자, 남극지방은 어떻게 돼요? 북극은 극야, 남극지방은 백야 현상이 나타나고 계절이 또 반대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계절 차이에 따른 인간 생활입니다. 농작물 수확 시기가 차이가 나요. 북반구가 추수해서 먹을 게 딱 떨어질 쯤에 남반구는 이제 추수하기 때문에 남반구가 북반구의 비싼 가격에 농수산물을 팔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철에 칠레가 남반구에 있잖아. 칠레산 포도를 먹을 수 있는 이유, 계절이 반대기 때문이야. 포도는 여름 과일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겨울철에 밀가루를 먹을 수 있는 이유, 오스트레일리아가 남반구에 있죠. 그때 추수를 하기 때문이에요.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겨울이 지나서 봄철 정도에 이제 핵곡식으로 밀가루를 먹을 수 있는 이유가 이 추수 시기가 반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계절 차이를 이용한 관광산업 발달. 자, 우리나라에서 겨울철에 결혼하는 신혼부부가 오스트레일리아, 여름이죠. 남반구로 신혼여행을 가고요. 북반구는 남양집, 남반구는 북향집을 선호하고 그다음에 그 유명한 게 있잖아. 8월의 크리스마스. 우리가 8월의 크리스마스는 아니야. 8월의 크리스마스래 얘들아.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그러니까는 남반구는 12월 달이 여름이니까는 12월 달에 어떻게 돼? 한여름에 크리스마스인 거야. 근데 우리는 북반구니까 12월 달이 겨울이잖아. 그러니까 겨울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냥 겨울철에 크리스마스인 거야. 그래서 남반구 애들 같은 경우는요. 자, 산타가 이제 그 반팔 옷을 입고 막 해변가에서 사람들이 수영복 입고 있는데 산타들이 돌아다니고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와 정반대 계절이다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지리정보와 지리기술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지리정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및 지역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말해요. 그래서 공간정보는 위치, 주소로 표현되고 자, 속성정보 같은 경우는요. 자, 속성정보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우리가 공간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선생님네 집 있죠, 여러분. 집 주소는 공간 정보야. 근데 선생님네 집에 특징이 있어. 선생님의 집이 4층짜리 건물이다. 그거는 속성 정보야. 그 다음에 관계 정보는 주변하고 관계죠. 선생님의 집에서 5분 거리에 문방구가 있다. 관계 정보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또는 자, 중학교야. 자, 뭐 무슨 대로 몇 번에 뭐뭐 중학교가 위치한다. 속성 정보는 남녀공학이다. 자, 관계 정보는 주변에 떡볶이집이 3개가 있다. 뭐 이런 거.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리 정보가 포함된 각종 도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쉽게 말해서 지리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을 도구라고 하죠. 종이지도, 인터넷 전자지도, 항공 및 위성 사진이 있는데 자,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인터넷 전자지도의 특징. 자, 그 다음에 항공 및 위성 사진이 원격 탐사하고 연계돼서 나와요. 자, 종이 지도는 한번 프린트되면 다시 업그레이드하기 어렵지만 인터넷 전자지도는 계속 컴퓨터에 업그레이드 해버리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인터넷 전자지도의 특징은 뭡니까? 확대 축소가 쉽고 자, 검색을 통해 원하는 지점 쉽게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체단 경로 파악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격 탐사. 자, 멀리서 항공기나 인공위성을 통해서 항공사진이나 위성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좋은 점은 사실적이야. 사진이니까. 그 다음에 입체적입니다. 사진이니까. 그 다음에 얘들아 주기적으로. 자, 매주 월요일마다 사진을 찍어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주기적인 관찰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 지리정보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GIS, 원격탐사, 위성위치 확인 시스템이죠. 이게 서술형에 잘 나와요. 자, 인공위성이나 항공기를 이용해서 직접 가지 않고 멀리서 탐사하는 거야.
자, 그래서 장점은 자, 주기적인 관찰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얘들아, 인간이 가기 어려운 것을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예를 들어 산불 피해 면적 같은 거 원격 탐사로 왜 하늘에서 봐야지 쉽게 파악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화산이 폭발하는지 마는지 화산 활동, 현재 활화산으로 활동하고 있는 곳의 특징 같은 걸 사진으로 통해서 우리가 원격 탐사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은 좌표, 경도와 위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위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지리정보 시스템인데요. 지리정보 시스템은 지리정보를, 각종 지리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해서 저장해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입력해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한 번 구축해 놓으면은 평생 영원히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 종합해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종합적 관리 체계입니다. 쉽게 말해서 원격 탐사로 조사한 거 지리정보 시스템에 입력되고요.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도 지리정보 시스템에 우리가 입력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다 활용하게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얘들아, 그래서 보통 뭐가 나오냐면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자, 바로 우리가 지리정보 시스템하고 관련해서는 중첩의 원리로 건물을 지을 곳 같은 입지를 선정한다는 거야. 중첩의 원리로 입지를 선정하죠. 어떻게 할까요? 자, 인구 밀도가 250명 이상이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제곱킬로미터당. 그럼 250명 이상이면은 자, 흰색은 안 되겠죠. 그러면은 어디만 표시합니까? 여기만 표시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만 빗금 쳐놔요. 자, 중첩이라는 건 교집합이야. 자, 그 다음에 평균 지가는요, 여러분 50만 원 미만이어야 돼요. 50만 원 미만이니까 자, 여기만 50만 원 미만이잖아. 여기만 또 빗금을 쳐요. 여기만 해당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도로와 100km 이내입니다. 자, 요 한 변이 100km니까 이게 도로야. 그러면 여기 도로라고 되어 있죠? 100km 이내야. 자, 뭐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다 이런 식으로 여기만 빗금을 치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학교와 200m 이내 거리입니다. 학교니까는 200m니까 두 칸. 그래서 우리가 학교와 200m 있는 거리만 이렇게 빗금을 쳐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자, 쭉 해가지고 찾으면 어디가 됩니까? 평균 지가가 50만 원 미만이어야 되고 오죽하면 여기 A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첩, 교집합의 원리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지리정보와 우리가 지리정보 기술 중에서 이제 활용. 이게 서술형에 굉장히 잘 나오거나 아니면 물어보는 케이스가 많아요. 객관식으로. 자, 지리정보 기술을 어디에 활용을 할까? 일상생활 속에서는 내비게이션, 버스 도착 정보, 맛집 찾기, 그 다음에 뭐 닌텐도 같은 우리가 뭐 증강현실 같은 이제 포켓몬 고 같은, 그 다음에 커뮤니티 매핑 요즘에 많이 나오죠. 이렇게 활용하고요. 공공 부분에서는 자, 태풍의 경로를 파악해서 자, 앞으로 태풍이 지나가게 될 경우, 이 경로로 지나가게 될 경우 어디까지 피해를 주고 얼마만큼의 피해를 줄지 예측하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도서관을 어디에 지을지 이런 시설 같은 거 있죠, 여러분. 어디에 입지할지. 자, 그래서 주요 시설의 입지나 또는 국토, 환경, 교통, 재난 관리 같은 것은 공공관리 부분에서 지리정보 기술을 활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여러분들 시험 문제라는 건 얘들아 모든 내용이 다 나오는 게 아니야. 정말 중요한 것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 잊지 마세요. 핵심만 공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합니다. 쌤은 다음 시간 다시 올게요. 안녕!